영화 기생충이 개봉되기 10년 전인 2009년 5월 28일 봉준호 감독 영화 마더가 개봉했습니다. 영화 마더와 기생충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 마더에서 살인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돌입니다. 영화 마더의 돌은 기생충에서의 돌과 사용 용도는 전혀 다르지만 돌의 중요성을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영화 마더에서 도준 역할의 원빈이 던진 돌덩이는 마치 투포환처럼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 여고생을 사망케 하는 나쁜 돌인 반면 영화 기생충에서의 돌은 재물과 합격을 기원하는 행운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관람하신 분들은 마더의 돌과 기생충에서의 돌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기생충에서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일러 있습니다. 박서준은 교환학생으로 애국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절친인 최우식의 집을 찾아옵니다. 서준은 자신이 가해를 하고 있는 고액 가해 알바를 우식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준 할아버지가 취미로 모으고 있는 수석을 주면서 자고로 수석이 재물과 합격을 가져온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봉준호 감독은 관객들에게 수석이 영화의 중요한 이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보는 내내 수석이 무슨 용도로 쓰일까 머리를 굴리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돌덩이가 영화 마더처럼 살인도구로 쓰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였고 그 예상은 아쉽게도 빗나갔습니다. 곰팡이 풀풀 나는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송강호 가족은 모두 백수입니다. 그런데 재물과 합격을 불러일으킨다는 수석이 들어온 다음부터 가족 모두가 취직을 했다면 이건 보통 돌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수석이 알라딘 램프처럼 행운을 갖다주는 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식은 돌을 신처럼 믿게 됩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우식뿐만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에게도 이런 비슷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귀신 나오는 집에서 살면 사업이 번창한다는 미신을 믿고 조여정은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귀신을 보고 까무러친 아들 다송은 인디언 복장을 하고서 그림으로 자상을 그립니다. 놀랍게도 그건 다송의 얼굴이 아니라 귀신의 얼굴임을 영화 후반부에서 알게 됩니다. 조여정은 다송의 추상화 같은 그림을 예술가적 천재성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조여정 아들 다송의 트라우마는 집에서 이사를 가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여정은 남편의 사업 번창을 이유로 이사를 안 가고 다른 방식으로 다송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게 됩니다. 생일 파티에서 송강호와 이선균의 인디언 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믿으려고 하는 주술적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최우식이 믿는 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에 대한 믿음이 최우식이 혼자서 적과 맞설 때 돌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게 모두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돌을 응징의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릴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어떤 의도로 최우식이 돌을 가슴에 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우식이 꼬인 실타래를 풀려고 돌을 가슴에 품고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 아버지 송강호를 대신해서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 가기에는 어쩌면 떨리고 무섭기 때문에 돌을 품고 갈 수 있었고 수석이 자신의 품에 있는 동안 배신을 한 적 없었기 때문에 돌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돌로 누굴 죽이거나 응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영화 끝부분에서 최우식이 돌을 자연에 되돌려주는 데서 저는 최우식이 애벌레가 곤충으로 탈피하듯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 예전 영화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리뷰에는 1991년 개봉한 프랑스 컬트 영화 짱 피에르 주네 감독의 델리카트 쓴 사람들과 영화 기생충을 비교해보고 2018년 카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에서의 가족과 기생충에서의 가족의 의미를 고찰해 보겠습니다.